선거에 쏟은 에너지 국회로 모아야 합니다. 4.29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성원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4.29 재보선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정쟁 중단입니다. 새누리당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3년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새로 읽을게요. 4.29 재보선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정쟁 중단입니다. 새누리당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3년차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정 흔들기를 자중하고 경제와 민생에 협력하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 정쟁을 접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선거에 쏟은 에너지를 국회로 모아야 합니다. 경제살리기법, 청년 일자리 창출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법을 비롯한 4개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국회의 역사적 소임입니다. 새누리당은 겸허한 자세로 야당을 존중해가며 소통과 상생정치에 앞장설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적극적으로 야당도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생정치는 국민적, 상식적 잣대로 해야 합니다.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야는 정치 동반자이자 국정 파트너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략적, 정파적 잣대가 아니라 국민적, 상식적 잣대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이제 정쟁을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천을 할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상생과 소통 정치로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는 길을 찾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결단으로 대장정의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마지막 고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가 지난하지만은 공무원 연금개혁의 대장정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4대 구조개혁의 핵심이자 첫 관문입니다. 이번 4월 국회만큼은 시간 끌기 국회가 아니라 열려 맺는 국회의 모습으로 의정사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국회가 배신하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1년이 지나고 특별법 시행 4개월을 넘겼지만 국민들은 정부와 특조위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요청을 정부 측에 했고, 이에 따라서 전향적인 수정안이 마련돼 다행입니다. 이제는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조속히 갖추고 특별법에 정해진 진상규명 등의 활동을 특조위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조위를 신설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조위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안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을 놓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정부 수정안을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시행령 철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서 우려됩니다. 심지어는 어저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께서 농성장을 찾아가 시행령 철폐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근거해 설치한 독립된 정부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특별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새겨서 위원장의 본분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월호 특조위는 정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조용한 외교에서 강한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 전쟁 등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꿈꾸던 주변국들의 신랄 같은 기대감마저 물거품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국에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서는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미일 동맹 강화의 우산 속에 숨어서 진정한 사과를 외면했습니다. 사과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국제사회의 외국 요구도 외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조용한 외교도 좋지만은 강한 외교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한 외교로 역사는 궤변과 발뺌으로 씻을 수 있는 세탁물이 아니라는 진실을 일본에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팔 지진 참사 지원에 국회도 동참합니다. 국회는 29일 대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서 10만 달러를 일본금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네팔 지진 대참사 복구 지원을 위한 결의안과 연금 각출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네팔 국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회의 작은 정성이 시리에 빠진 네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긴급 구호를 서두르고 현지 교민과 여행객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져있는 네팔 국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희망을 찾고 재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